타보는 큼지막한 미소로 화답했는데 그게 얼마나 큼지막했는지 논베코는 남아있는 썩은 이빨들 사이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 맞아. 사실은 내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무패의 사나이였어. 하지만 난 심정적으로... 타보는 이야기를 계속하여 헌신적인 친구 타보의 더없이 귀중한 지원을 받은 무하마드 알리가 조지 포먼을 무참히 KO시키는 장면까지 논스톱으로 내달렸다. 여담이지만 알리의 아내도 자기를 아주 살갑게 대해주었다고. 알리의 아내라고요? 설마 아저씨가 그 여자도? 타보가 턱뼈를 흔들어대며 얼마나 통쾌하게 웃어젖혔던지 입속에서 땡그랑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내 진지한 표정을 되찾고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논베코, 넌 아주 예뻐. 알리 아내보다도 훨씬 더 예뻐. 어때? 우리 한번 사귀어 볼래? 우리 함께 어딘가로 떠날까? 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면서 은근히 말했다. 논베코는 어딘가로 떠난다는 말이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음탕한 사내와는 절대로 아니었다. 이날의 수업은 이미 끝난 뒤였다. 논베코는 타보의 왼쪽 허벅지에 가위를 박아주고는 그곳을 나왔다. 다음 날, 그녀는 타보의 오두막에 와서 왜 사전 통보도 없이 결근했느냐고 호통을 쳤다. 타보는 설명했다. 자기는 지금 양쪽 허벅지가 몹시 불편하고 특히나 왼쪽 허벅지가 아픈데 논베코 양께선 이게 무엇 때문인지 잘 아시지 않느냐? 논베코는 대답했다. 맞다. 잘 알고 있고 더 아플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는 가위를 허벅지가 아니라 두 허벅지 사이에 어딘가에 박아줄 생각이기 때문이다. 만일 앞으로 아저씨가 얌전히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또 어제 난 아저씨의 지저분한 입속에 들어있는 것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게 우수수 떨어져 내리며 내는 소리도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아저씨가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본 사실을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어요. 타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만일 자기에게 다이아몬드가 있는 게 알려지면 목숨을 몇 분도 부지하기 힘들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다. 얘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는 우는 소리를 냈다. 앞으로는 내가 여기에 책을 읽는 법을 배우러 올 때마다 새 가위를 가져올 필요가 없었으면 해요. 입속에 가진 게 이빨밖에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비싼 가위 사기가 힘들걸랑요. 그냥 날 잊어주면 안 되겠니? 타보가 거의 애걸하듯 물었다. 날 조용히 살게 내버려두면 다이아몬드 1개를 줄 수 있어. 그는 뇌물을 먹여 공경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안 통했다. 논베코는 자신은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다. 왜 남의 물건에 탐을 내겠는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이다. 먼 훗날 지구의 저쪽에서 그녀는 삶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타보의 삶의 마침표를 찍은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2명의 여자였다. 그들은 포르투갈이 지배하는 동부 아프리카에서 자라났고 백인 농부들을 살해하여 그들이 지닌 것을 털어내 먹고 살았다. 그들의 사업은 내전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번창했다. 독립이 선포되고 나라 이름이 모잠비크로 바뀌고 난 후 아직 남아있던 백인 농부들은 보따리를 싸라는 명령을 받았다. 두 여자는 표적을 부유한 흑인들로 옮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이것은 훨씬 나쁜 생각이라는 게 곧 밝혀졌으니 뭔가 훔칠만한 것을 소유한 흑인들의 대부분은 권력을 잡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당의 당원들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되지 않아 두 여자 도둑은 지명수배되어 무시무시한 경찰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남쪽으로 내달려 요하네스버그 옆에 붙어있는 이상적 은신처인 소웨토에 이르렀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개토가 제공하는 장점 중에 하나는 군중 가운데 숨어들 수 있다는 점이었다. 당사자가 흑인이기만 하다면. 하지만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았다. 소웨토의 80만 주민, 타보는 제외하고 얘 재산을 다 합친다 해도 동부 아프리카 백인 농부 한 명의 그것에도 미치지 못했다. 어쨌거나 두 여자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알약을 몇 개씩 삼킨 뒤 다시 먹잇감을 찾아 길을 나섰다. 그들은 B섹터에 이르렀고 쭉 늘어선 공동 변소들 뒤쪽에서 초록색 페인트 칠을 한 오두막 하나가 시뻘건 녹으로 덮인 다른 양철 오두막들 틈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오두막에 초록색 페인트를 칠했다는 것은 분명히 생활비만으로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쑥덕된 두 여자는 한밤중에 타보의 집에 침입하여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 지금까지 수많은 심장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내의 심장을 축사발로 만들어버렸다. 그가 숨을 거두자 여자들은 사방에 흩어진 빌어먹을 책들 사이에서 돈을 찾기 시작했다. 도대체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미친놈을 죽인 거지? 마침내 그들은 그의 양쪽 신발에서 지폐 묶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노획물을 나누려 오두막 앞에 털썩 퍼질러 앉았다. 럼주 반전을 곁들여 삼킨 알약들은 시간과 공간의 감각을 흐려놓았다. 하여 경찰이 이번에는 웬일로 총알같이 달려왔을 때 그들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머금고 아직도 거기에 앉아 있었다. 여자들은 즉시 체포되어 30년간의 무료 숙박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교도소에 보내졌다. 그들이 세워보려 했던 집회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해버렸다. 타보의 시신은 다음 날까지 현장에 방치돼 있었다. 흑인 사망자 시신들을 다음번 순찰대에게 떠넘기는 놀이는 이곳 경찰들이 즐기는 스포츠 중의 하나였다. 공동변소 건너편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논베코는 잠에서 깨어났다. 옷을 걸치고 현장으로 달려간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이해했다. 경찰이 살인범들과 타보의 현금과 함께 떠나가자 논베코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아저씨는 못된 사람이었지만 아저씨가 들려준 거짓말들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저씨가 그리울 거예요. 적어도 아저씨 책들은. 이렇게 말한 그녀는 타보의 입을 열어 거기서 아직 절삭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들을 빼냈다. 모두 14개. 정확히 그가 잃은 치아의 숫자였다. 구멍이 모두 14개니까 다이아몬드도 14개. 논베코가 중얼거렸다. 너무 딱 들어맞잖아. 정말 이게 다일까? 타보는 대답이 없었다. 논베코는 리놀륨 장판을 들어 올린 다음 땅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녀는 찾던 것을 찾아내고는 소리쳤다. 그런 다음 물과 천을 가져와 타보의 몸을 닦아주었다. 이어 시신을 오두막 밖으로 끌어냈고 한 장밖에 없는 자신의 흰 침대 시트를 희생시켜 수의를 지어주었다. 타보 같은 사람도 약간의 존엄은 지켜줘야 하지 않겠는가. 많이는 아니고 아주 조금만. 그런 뒤에 논베코는 지체 없이 다이아몬드들을 자신의 유일한 재킷의 안감 속에 바느질에 넣은 다음 집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공동변소 관리소장은 늦잠을 잤다. 간밤에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던 탓이다. 그녀가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서 보니 분뇨 수거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소장이 없는 사이에 맥주가 벌써 3잔째 돌고 있었고 두 번째 잔 때부터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인도 민족의 열등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는 거라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사내가 오두막 천장에 빗물이 새는 구멍을 골판지로 막으려 했다는 한 인도인의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어대는 중이었다. 논베코는 동료의 이야기를 끊은 뒤 아직 술이 철렁대는 맥주 캔들을 압수하면서 소리쳤다.
혹시 당신들 머릿속에는 당신들이 비우기로 되어 있는 분뇨통 안의 내용물만 잔뜩 들어있는 게 아닌가요? 그래, 당신들은 멍청함이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멍청한 사람들인가요?